생체 촉매 합시다. 자, 생체 촉매는 효소라고. 자,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효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네, 효소와 호르몬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단백질.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물질을 뜻해요.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스스로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어떤 화학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뜻해요. 뭐 예를 들면 산소가 뭐 저기 오존으로 변한다든지 뭐 포도당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해돼 가지고 뭐 이산화탄소가 물로 쪼개진다든지 이런 구조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효소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이 친구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은 기질이라고 표현하거든? 좀 편하게 예시를 들어줄게. 기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질은 장작이라고 해요. 장작. 효소는요, 도구예요. 장작을 패는 도구. 그럼 이 도끼 정도가 되겠지. 장작을 패더라도 도끼엔 변화가 있나요? 없죠. 장작은 변화가 생겼잖아. 기질은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자, 두 번째로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담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뜻해요.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대. 네? 자, 우리 장작을 팰 건데 내가 맨손으로 패볼게. 그리고 도끼로 패볼게. 언제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당연히 도끼로 팰 때 적게 들겠죠. 그래서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보면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줄어든다. 반응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해서 몸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얘들아,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열 에너지가 발생해.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는 건 열 에너지를 많이 투여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열 에너지를 넣으면 체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지. 이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체온이 올라가는 사람은 체온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죽겠죠. 맞아? 그래서 이 들어가는 에너지의 폭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니 자,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는 모든 얘 옆에 모든 물질 대사에 참여. 모든 물질 대사에 참여. 물질 대사가 뭔지 다시 한번 써놓을까요? 물질 대사는 세뇌의 화학 반응을 제공하는 용어입니다. 네. 자, 3번 포도는 기질 특이성이 있습니다. 자,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기질은 쉬운 말로 하면 반응물이요. 반응할 물질. 자, 그 물질의 특이성이 있대. 특정한 기질과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도끼로 아까 장작 팬다고 했죠? 자, 이번엔 못 박는 작업을 할게. 도끼로 박을 거예요? 뭐로 박아야 돼? 망치로 박아야겠지. 이번엔 다른 요소가 필요하네. 맞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면 몸 안에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효소가 있고 식물 기준으로 뭐 호흡을 일으키는 효소도 있죠. 그 효소는 다 다르다라는 거야. 광합성을 일으키는 효소는 호흡에 사용될 수는 없다. 됐나요? 자, 다섯 번째 특징. 아까 한 이야기인데 효소는 재사용이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효소의 수명이 무제한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도끼도 오랜 기간 쓰죠. 하도 낡으면 이제 버려야겠지만, 효소도 오랜 기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여섯 번째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열이나 pH에 민감하다. 효소마다 적정한 온도, 적정한 pH 지수가 필요합니다. pH라고 하는 산염기 지수예요. 산염기 지수. 그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배운 효소가 있거든요. 중학교 때. 소화효소들 배운. 아밀레이즈 기억나죠? 뒤에 뭔가 ASE로 끝나면 효소라는 뜻이에요. 효소. 그니? 아밀레이즈 배웠잖아? 또 뭐 라이페이즈 이런 거 배웠죠?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위액에서 나온 소화효소 중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거든. 위는 어떤 환경일까요? 위에서 염산이 나오거든.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죠. 그럼 펩신이라고 하는 요소는 위 속에 있으니까 산성에 적응된 형태겠네. 맞아? 그 펩신을 염기성 용액에다가 집어 넣으면 바로 변성이 된다고요. 성질이 변한다고.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 그죠? 열도 마찬가지다. 보통 온도 같은 경우는 체온 범위에 맞춰져 있겠죠. 모든 효소는 체내에서 활동하니까. 자, 7번. 체내에서 생성이 됩니다. 체내에 생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 이런 효소들은 안에서만 쓰는 건 아니라고요. 만들어지는 건 몸 안이 맞는데 꺼내서 쓸 수 있다고. 단 환경을 맞춰줘야겠죠. 아까 이야기한 온도나 pH 같은 거. 그래서 효소를 어디다가 쓰냐? 뭐 여기 세제, 뭐 DNA 제조합 이런 데 쓸 수가 있고. 혹은 뭐 소화제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다양한 곳에 꺼내서 쓸 수 있다.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다. 효소가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효소의 연구 과정 한번. 자, 저랑 이제 테트리스를 좀 합시다. 이렇게 생긴 효소가 있다. 자, 제가 이걸 효소 아, 여기 기질이 있다. 이제 이건 기질 A라고. 자, 그럼 이게 합쳐집니다. 이렇게 합쳐져. 테트리스 하는 거 테트리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효소 기질 복합체. 저한테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을 때 이걸 좀 부수고 싶은 거예요. 부수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힘을 줘서 부술 건데 이 기질 A를 그냥 손으로 막 때리는 것보다 어떤 틀에 올려놓고 꾹 누르는 게 조금 더 쉽게 부서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을 가는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시죠. 여기에 금이 갔다라고 할까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효소는 원래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똑같다고 봅시다. 예, 이렇게 생긴 모습이 하나 하고 이제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하나. 이게 뭐 이제 B, 기질 C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호수는 부수는 반응을 촉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기질이 있다라고 할까? 이렇게 생긴 기질? 얘는 뭐 기질 D 들어볼까? D가 여기 들어갈까? 들어가지. 이게 기질 특이성. 맞아? 그럼 D를 들여보내주는, 그러니까 D와 D의 반응을 촉매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나가 있어. D가 이렇게 와서 또 D는 또 다른 효소와 반응한다. 기질마다 반응하는 효소가 다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실제 반응들 한번 볼게요. 물질, 이것도 중학교 때 사실 어느 정도 배운 내용인데, 물질대사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뜻해요. 구조가 변하는 화학 반응. 물리적인 반응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음식으로 씹는다던가, 이런 걸 제외한 분자 구조가 변하는 모든 반응. 자, 첫 번째는 동화작용. 자, 동화작용은 합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동그라미 세모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내가 혹시 이거 기억나요? 내가 이자와 이자를 붙일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뭐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기억나? 전자. 전자로 붙여? 뭐로 붙인다고 했나? 에너지로 붙인다. 에너지로. 그래서 이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붙일 수 있겠지? 우리 이런 거 배웠거든, 중3 때. 뭐라고 배웠어요? 무슨 반응? 에너지를 흡수한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뭐라 그래? 흡, 열, 반, 흡. 이게 동화작용. 그런 거 아니죠? 합칠 텐데 합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흡열 반응이. 자, 그러면 주변에 있던 에너지를 애가 다 빨아들여 버렸지. 그럼 주변에서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를 뺏긴 거 아니에요?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흡열 반응은 대표적인 온도가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대표적으로 이 동화작용 예시 보면 광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빛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한다. 합성했으니까 동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숲이 있는 데 가면 시원하잖아. 광합성을 하니까. 주변 에너지를 이 식물이 흡수해 가기 때문에. 그죠? 자, 예시 들어볼까요? 방금 이야기한 광합성. 그 다음, 우리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합성해요. 이것도 중상 호르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인슐린의 작용이죠. 인슐린의 작용. 다음에 요 에너지 그래프 그릴 텐데 요게 핵심이야. 아주 중요해요. 자, Y축을 에너지라고 하나, X축은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 얘들아 이거 생각해봐.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처음보다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지. 에너지 흡수했잖아. 처음엔 이 노란 에너지가 없었는데 생겨났잖아요. 맞아?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 레벨에서 에너지가 쭉 하고 증가해요. 이렇게. 응? 쭉 하고 증가해요. 그러다가 살짝 떨어집니다. 살짝 떨어져.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에너지에서 약간을 덜어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이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데 뭐 풀을 한 10ml 정도 썼다고 해볼까요? 근데 이제 풀칠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끝에 남은 풀을 어떻게 해줘야 돼? 좀 떼어서 버려줘야겠죠.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들어간 에너지가 그대로 다 남지는 않는다. 마지막에 살짝 방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살짝 마지막에 떨어진다. 이거 조금만 더 낮출게요. 이 정도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용어 쓰기 전에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어떻게 그린지 잘 봐. 자, 이게 효소를 쓰지 않았을 때라고 해볼까요? 그럼 효소를 한번 사용해 볼게. 네, 효소를 사용하면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좀 줄어든다고 했죠. 애는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효소를 사용하면 별로 안 올라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올라가. 차이를 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자,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1번이라고 그래. 자, 1번은 파란색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기할 수가 있냐.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알려줄게. 활성화 에너지는 최고점의 에너지 빼기 반응물의 에너지. 반응물 처음의 에너지. 최고점에서 빼기. 네? 이 높이차. 자, 그럼 2번도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지. 근데 효소가 어떨 때?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높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여기부터 이렇게요. 자, 이건 반응열이라고. 반응열은요, 일정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아니, 자, 예를 들어볼까? 내가 판자 두 개가 있어요. 이 판자 두 개를 붙일 거야. 동화작용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붙일 거냐면, 못이 있는데, 못으로 박을 거거든요? 맨손으로 때려서 붙일 거야. 되니? 힘들죠? 자, 처음에 들어간 물질은 판자 두 개고, 어쨌든 손으로 못을 박으면 붙은 판자가 형성이 되겠네? 맞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무에 못을 똑같이 박아서 합칠 건데 망치를 사용해서 박아볼게.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있던 건 그냥 판자 두 개죠. 나중에는 뭐예요? 합쳐진 판자겠지. 작업은 조금 더 쉽겠지만 처음에 있던 물질과 나중에 있던 물질은 어차피 똑같죠. 효소를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반응과 생성의 에너지 차이는 효소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은 부수는 작용을 해요. 부수는 작용.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해볼까? 이걸 떨어뜨려야 되겠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물질과 물질은 항상 입자와 입자는 뭘로 붙어 있다고? 에너지로 붙어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걸 때려 부시면 중간에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빠져. 나가게. 중간에 있던 에너지가 빠져나갈 거 아니야. 이것도 중3 때 이야기했거든. 그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열을 발산한다라고 해서 발열 반응.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열 반응. 여기 예시 볼까요? 자,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부수는 반응. 얘는 포도당을 부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세포 호흡이라고. 세포. 혹은 뭐 어떤 단백질 같은 게 있을 때 분해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백질 분해가 사실 뭐 소화에 대한 이야기고. 소화 과정. 이 그래프는 시험에 거의 100% 확률로 출제되니까 기억하자. 다음에 이번에도 Y축이 에너지라고. 자, 그럼 이거 에너지가 빠져나갔네.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에너지가 빠져나갔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처음부터 작아지는 게 아니야. 이번에 내가 장작을 부술 거야. 때려 부실 거예요. 이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부수기 위해선 처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넣어줘야겠지. 맞니? 그리고 내가 넣어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화작용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에너지가 처음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럼 혹시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 찾을 수 있겠어요? 반응물부터 해보점까지. 여기가. 맞아. 여기 효소가 없을 때라고 해볼까요? 이를 2번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근데 효소 쓰면 활성화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게 반응열은 처음과 끝에 에너지 차이. 여기랑 여기 에너지 차이. 그만큼. 나?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효소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인다. 동화든 이화든 반응열은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효소의 역할이구나. 근데 사실 효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요. 이 효소는 단계적 반응이라고.
포도당을 연소시켜. 포도당 연소시키면은 포도당 연소시켰대. 연소는 뭐랑 반응시킨 거예요? 불 붙인 거잖아. 어떤 입자와 반응시킨 거죠? 산소지. 연소할 때 항상 산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더하기 산소를 반응시켰대. 그러면 처음에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연아 얼마라고 할까? 어? 3 조금만 더 크게 잡아줄 수 있을까? 아니, 좀한 몇십 정도는 하자. 80. 그러니까 85줄이에요. 85줄.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 자, 근데 이걸 연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에너지 레벨이 쑥 떨어집니다. 쑥 떨어져요. 나중에 한 10줄만 남았다고 해볼까요? 이 연소 반응은 75줄의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이 들어간 연소 반응을 시켰을 때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을 하죠. 뜨거워지잖아요, 주변이. 순식간에. 맞아? 자, 근데 두 번째로 이번엔 세포 표입니다. 근데 세포호흡도 결국 누구랑 누구 반응을 시키는 거죠? 호흡할 때 포도당과 뭘 반응시켜요? 산소 반응시키죠. 둘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이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기 때문에 효소가 존재하는 반응입니다. 아까 이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85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이산화탄소 단계로 한 번에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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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요렇게 방출하는 게. 여기 10, 뭐 10, 10, 10, 뭐 10, 뭐 5 이런 식으로 반응시킨다. 이 연소랑 반응식 자체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속도의 차이야.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나한테 장작 10개가 있거든요. 연소는 장작 10개를 한 번에 때우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열을 발생시키지 세포호흡은 장작 10개가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때우는 거야. 그럼 아까보다 뜨겁진 않겠죠? 오래 가겠지. 맞아. 그럼 우리 몸에서는 장작 10개를 한 번에 넣어야 될까? 하나씩 때워야 될까? 하나씩 때워야지. 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래서 우리 체온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작이지만 그것도 많이 높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유지돼야 되죠. 천천히 세포시킨다. 물론 여러분이 호르몬 파트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체온이 많이 낮아진 경우에는 이 속도가 좀 빨라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절을 한다. 그 단계적 방출에 반응을 거치냐. 지워도 돼? 효소 파트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실제 효소 실험 한번 해볼게요. 아탈레이스 레이스. 카탈레이스는 사실 대부분의 생명체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에이스죠. 얘도 효소의 이름이에요. 카탈레이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몸에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과산화수소는 몸에 있으면 독성이 있어. 빨리빨리 부셔줘야 돼요. 그럼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효소예요. 보통 사람의 거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는 효소고요. 피부에도 많이 있어요. 피부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뭐 일체 조직을 떼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소의 간이나 양파를 사용합니다. 양파. 자, 네, 채소 같은 거 식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감자도 많이 사용합니다. 감자에 특히나 감자를 많이 써요. 자, 근데 이거 반응식 한번 보자. 과산화수 화학식 알고 있니? H2O2. 네, 이건 반응식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많은 거 암기하라고 안 하죠. 반응식 꼭 필요한 거니까 암기 꼭 하자. 자, 두 개의 H2O2가 필요해. 분해하면 두 개의 물과 한 개의 산소 분자가 발생. 이 문제 직접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뭔가. 그래?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 화학 반응식 나왔을 때 나타나는 기체의 종류는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생물 파트니까 반응식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야. 꼭 이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꼭.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요소구나. 그럼 제가 B컵 몇 개를 한번 더 볼까요? 예, 4개만 배쳐있어. 뭐 A, B, C, D 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A, B, C, D. 자, A는 뭐 넣을 거냐면 과산화수소 넣고요. 증류도 넣고 순서물. 자,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 넣기. 감자즙 넣기. 자, 세 번째는 감자즙만 넣기. 네 번째는 과산화수소 넣기. 다음, 여기는 끓인 감자즙. 감자즙 넣어도 되고 주로 실험으로 많이 나온 건 감자즙 아니면 소의 간이에요. 소의 간. 소간. 둘 다 똑같은 역할이에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되니? 그럼 여기 산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왜? 과산화수소는 있지만 뭐가 없어? 감자즙이 없잖아. 감자즙 안에 뭐 들어있다고? 효소? 카탈레이스가 있다고. 여기 효소가 없네. 두 번째 믿고 볼까요? 발생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죠. 여기 효소도 있고 이질도 있어. 세 번째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왜? 이번엔 뭐가 없어? 기질이 없으니까. 효소랑 기질이 밸런스 있게 다 있어야 돼. 나한테 도끼만 있다고 해서 장작을 펼 수 있는 게 아니야. 장작만 있다고 해서 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있어야죠. 야, 이건 가능할까 안 할까? 우리 효소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도랑 pH.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해서? 끓여버렸죠. 즉 효소가 어떻게 돼? 파괴 되겠죠. 이거 변성이라고 부르거든. 좀 예쁜 말로 변성이라고 해. 성질이 변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태가 됐다. 네. 단계는 그냥 뭐 파괴로 보죠. 이런 식으로 반응시킬 수 있다. 이 반응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암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이 효소들이 이건 뭐 실험인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교재 한번 펴볼까요? 효소에 이용해가지고 정말 별거 아닌데 은근히 실수들을 많이 해. 안 나오냐? 어이?
한번 교재 160쪽 한번 보시면 그 실험 나와 있죠? 저기 실험 보니까 저랑은 좀 다르게 했죠? 뭐 하면 이 실험은 그냥 풍선만 넣어 놓은 거야. 상소가 발생한 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부풀게 하는 기체는 무엇인가? 이산화탄소다. 그지? 아이, 끄덕이면 어떡해. 산소지. 산소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하니까. 잘 체크하시고 밑에 활용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요.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식품 볼까요? 고기 연화제를 고기를 연하게 한대. 고기를 구성하는 이 대표적인 영양분이 단백질이죠. 그럼 단백질 분해 요소 써야겠지.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녹말 분해 요소가 들어간 고기 연화제라고 나와. 맞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임새는 다 예측을 해야 한다고요. 그 밑에 엿기름의 녹말 분해 요소 이용해서 만드는 식혜. 식혜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쌀이 들어간 물질이죠. 그럼 탄수화물 분해야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형태가 녹말이고요. 다당류의 형태. 문제에 또 뭐라고 나와? 엿기름 속에 녹말이 아니라 지방 분해 요소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임새는 맞춰 주셔야 합니다. 뭐 그 밑에 여러 개 있는데 뭐 치약에도 쓰고 세제에도 쓰고 탈색에도 쓰고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생명공학에서 DNA 제조합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도 사용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가볍게 보면 참 DNA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인슐린 생산 유전자가 있다고 할까요? 인슐린 생산 유전자가 고장난 사람 뭐라 그래요? 당뇨 환자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정상인의 이 부분을 잘라. 어차피 우리 몸에 DNA 엄청 많아. 세포 막 핵마다 있는 거니까. 그죠? 세포가 뭐 6, 70조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니까 좀 빼도 상관없단 말이야. 이걸 빼가지고 세균한테 집어넣어요. 세균한테. 세균은 DNA가 이렇게 둥글게 생겼거든? 여기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 여기랑 아기가 맞는 부분을 여기다가 툭 집어넣어요. 세균이 DNA 정보 적힌 거 따라서 물질을 만들어내거든? 만들어낼 때 인슐린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을 보통 이제 돼지에 배양을 시킨다거나 해서 인슐린을 만든 후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오늘 DNA 제조합 기술이라고 하고 이 DNA 자르는데도 효소가 들어가는구나. 좀 붙이는데도 들어가요. 자르는데도 들어가고 붙이는데도 들어간다.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는 보통 1학기 내용이거든요. 166쪽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유전자, 뭐 단백질 이야기가 나와 있네. 하나씩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 용어를 볼게요. 자, 유전체는 우리 몸에서 모든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부분을 다 유전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전과 관련된 부위나 어떤 물질이 뭐가 있죠?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유전하고 관련된 뭐 있어? 뭐 유전자도 있을 거고 또 유전자가 담겨 있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유전자가 발현된 형태로 어떤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 우리 예전에 두 개 배웠는데 DNA하고 알. RNA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것도 있잖아. 뭐야 이거? 염색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게 모두 다 유전체라고. 그럼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대체 DNA 그리고 유전자 그리고 이 염색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예? 그림으로 나타내드립니다. 먼저 DNA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의 DNA는 어디에 있어요? 이 전 시간에 보면 세포의 핵 안에 있죠. 그래서 세포가 우리 몸 보통 60조에서 70조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세포의 크기는 어떨까? 굉장히 작죠. 세포 안에 있는 핵은 어떨까? 더 작지. DNA 길이는 그럼 어떨까? 엄청나게 짧죠. 실제로 딱 쌤 키랑 비슷한 2m 정도.
이거 몇 반세롭게 남겼다죠? 2m나 돼. 야, 그럼 그 2m짜리 DNA가 핵에 그냥 들어갈까? 어떻게 넣어야 돼? 그렇지, 쭈글쭈글쭈글 말아서 넣어야겠죠? 길지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굉장히 얇겠죠? 이해돼? 그럼 이 DNA를 말아주는 친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죠? 마치 실이 실타래에 엉겨붙듯이, 감기듯이 묶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거기 단백질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고. 그러니까 이 DNA가 이 단백질을 이렇게 담고 있는. 자, 요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단백질이다라고 알고 되죠. 정확히는 히스톤 단백질. 갑자기 이거 하다가 내용이 갑자기 픽 샌다. 문제에서 이걸 뭐 A로 나. A의 합성 장소는 어디인가? 어딥니까? 잘 생각해봐. A 어차피 뭐야? 어디서 만들어져? 거기. 까먹었어? 리, 리보스. 오, 솜에서 만들어졌죠. 네?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이런 단백질이 DNA를 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애가 약간 겹쳐져 가지고 약간 굵은 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맞아? 이 안에 D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있는 형태겠죠. 그치? 자, 이게 응축이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비 모양의 염색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 뉴클레오솜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뉴클레오솜은 D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지칭합니다. 자, 얘는 뭐라고 불러? 얘는 염색체라고 불러. 그러면 여러분 질문, 염색체는 뭐와 뭘로 만들어질까? 검색사. 염색사가 응축되면 염색체의 형태인데 염색사든 염색체든 뭘로 만들어질까? 단백질과 DNA죠. 결국 얘도 염색체도 D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이 되겠죠. 그럼 느낌이 좀 올 것 같아. DNA가 큰 거니 염색체가 큰 거니? 염색체가 큰 거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 DNA일까? 단백질에 똘똘 뭉쳐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대. 그럼 우리 용어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가자. 대체 유전자는 무엇인가? 유전자. 유전자. DNA 안에는요, 서열이 있어요. 무슨 서열? 땡땡 서열. 인삼당, 염기 서열이 있었지. DNA 들어간 염기 종류 4개 뭐였죠? A, T, G, B. 이렇게 4개 있었잖아. 맞아? 거기에 이 ATGC가 쭉 나열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정보들이 적혀 있다고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염색체를 물려주실 거야. 근데 어차피 염색체를 물려줬다라는 건 DNA를 물려줬다라는 말과 똑같죠. DNA는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몸의 설계도 원본이라고 했어. 적혀 있는 거야. 저기 우리 민치의 눈동자는 이런 모습으로 보조개는 있고 없고 다 적혀져 있어. 근데 너네 노트 쓸 때 봐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봐. 노트에 정말 학교 수업 내용만 예쁘게 써요? 이제 또 옆자리 친구랑 장난도 좀 하고 낙서도 좀 들어가고 연애 편지도 조금씩 쓰고 그러지 않아? 그랬다고 해봅시다. 자, DNA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는 부분도 있어. 오케이? 예를 들면 아까처럼 여기에는 어떤 눈동자 색깔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반면에 여기 중간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가나다라 막아서 이런 쓸모없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쓸모없는 글자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유전 정보랑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집어서 유전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도 있겠지.
또 어차피 염색체도 DNA로 구성되지 않아? 염색체 일부도 여기서 유전자가 있겠죠. 이게 유전자 뭐 3번, 여기가 뭐 유전자 4번 이렇게 있겠죠. 수백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염색체 내에도. 그러니까 너네 저기 옛날에 저기 완두콩 이야기할 때 뭐 여기에 라지 알이니 여기에 뭐 스몰 알이니 이런 거 했잖아. 이게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죠. 그러니까 염색체 일부에 위치한다고요. 혹은 DNA 일부에 위치한다고. 나머지는 정크 DNA라고 정크가 뭐죠? 쓰레기라는 뜻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DNA. 사실 그 비율이 80% 90%예요. 그죠? 사실 덩크 DNA가 정말 쓰레기인지는 몰라.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 DNA를 조금 다시 빼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결국 이렇게 생긴 DNA가 있다. 이중나선 구조죠? DNA. 근데 DNA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몸의 설계도 원본, 사본, 원본이라고 했지. 우리 저번 주에 리보솜 이야기하면서 다 했거든. 리보솜은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장소였거든요. 그때 원본을 맡기면 됐니? 안 됐죠. 그래서 사본의 형태인 뭘 만들었어요? RNA를 만들었어요. 단일 나선인 RNA. 그러면 RNA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실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 이게 빨간 색깔 머리카락의 단백질이라고 해볼까? 내가 빨간 색깔 머리카락에 대한 이전 정보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대. 머리가 빨간색이래. 야, 그럼 이 DNA가 빨간색일까? 설계도가 빨간색이요? 아니지. 설계도는 그냥 빨간색을 만든 방법에 대해 적혀 있는 거죠. RNA가 빨간색일까요? 아니죠. 뭐가 빨간색이죠? 실제 단백질이 나타나야 빨간색이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성질 발현이라고 성질 발현. 네? 비로소 무엇이 만들어져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바깥쪽으로 특성이 나타나는구나. 형질이 발현되는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166쪽에 잠깐 그 중간에 뭐 저기 노란색 콩 같은 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DNA 중간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네.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멜라닌 유전자가 아니야. 뭐야? 정확히?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죠. 이게 멜라닌일까? 아니야, 멜라닌 이제 피부를 검게 만드는 효소거든요. 이게 검은 색깔 피부일까요? 아니죠. 멜라닌 검은 색깔 피부지. 그러니까 얘는 한 단계 더 거쳤지. 먼저 뭘 만들어서 DNA, RNA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었고, 멜라닌 합성 효소가 다시 뭘 만들어? 어떤 단백질? 멜라닌을 만들겠죠. 그럼 그때서야 뭐 갈색이든 검은색이든 이런 피부를 만들어내겠죠. 멜라닌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이 과정들 이름 좀 붙여줄게. DNA를 RNA로 바꾸셨으면 전사, 전사, 전사. 자, RNA를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은 번역이라고. 그럼 우리 표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저번 주에 배운 거.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죠. 오늘 배운 표현에 의하면 뭐로 쓸 수도 있어. 리보솜에서 뭐가 일어났다. 번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자, 우리가 쉴 때 과정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답변을 시켜볼게요. 이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원리.
자, 제가 세포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먼저 DNA를 저장하는 장소가 있네. 어디죠? 염색. 어? 아, 아니고 해. 그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핵 안에 염색체든 DNA 다 담겨있죠? 이게 좀 크게 그립시다. 실제로 저렇게 크진 않아요. 잘 보이라고. 뭐가 있어 원래? 원래 뭐가 있어요? DNA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DNA가 있어. 이걸 뭘로 바꿔요? DNA를 RNA로 바꿨지. 그 과정이 바로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첫 번째 과정,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덩치 있죠, RNA. 핵에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이걸 핵공이라 그래, 핵공. 핵에 나 있는 구멍. 그 핵공을 따라서 빠져나옵니다. RNA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곳으로 가겠죠. 그게 어디죠? 리보솜. 여기 리보솜으로 이동하는. 그럼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내보내요. 빨간색 장소는 리보. 요 파란색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볼까요? 자, 첫 번째 전사.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이건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이다. 자, 두 번째 번역이라고 불러요.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요? 리보솜인데 여러분 용어 하나 체크해야 돼요. 요 핵 바깥의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해요. 세포의 핵을 제외한 내부를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이 번역은 세포질 내부에 세포질 내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RNA를 단백질로 바꾸는. 너무 리보솜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세포질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우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요. 아닌데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는데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세포질이라고도 맞는 표현입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네, 이어서 이런 식의 생각 중심 원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생각 중심 원리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대부분의 생명체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생명체가 호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돼지. 돼지 세균에 집어넣었죠. 맞아? 만약 그 체계가 다르다면 사용할 수 있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도 똑같이 전사 번역하고 돼지도 똑같이 전사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죠. 왜 그럴까? 그건 그냥 DNA는 염기 서열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만드는 과정은 똑같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단백질 만드는 과정 이야기할 건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짚고 갑니다. 3연기조합 그리고 코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런 거를 자, 3연기 조합은 DNA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코돈은 RNA에서 쓰는 표현. 그럼 염기 서열을 따라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 사람이 눈꺼풀이 뭐 쌍꺼풀이 있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적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실제 DNA도 이렇게 자음 모음 쓸까요? 네, 그렇진 않죠. 자음 모음 대신에 뭘 써요? 무슨 서열을? 염기 서열을 사용하지. 맞아? 그 염기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 DNA 기준으로? A, P, G, C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초성으로 치읓 하나만 써볼까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지. 그 자음 하나만 있었을 땐 뜻을 갖지 않잖아. 모음 하나가 붙어야 되죠. 즉 어떤 조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기도 하나가 뜻을 지정하지는 않아요. 몇 개가 지정할까? 이게 몇 개래? 한 개가 하나의 뜻을 지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왜 세 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 제가 왜 세 개인지 알려면 이 아미노산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아미노산의 종류 사람 몸에 있는 아미노산은 몇 종류입니까? 색깔 20종이에요. 20종. 앞부분과 연계가 되죠. 자, 이걸 이해하면 왜 삼각기 조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이염기 조합이라고 해볼까? 봐봐. 여기에 염기가 하나, 그리고 몇 개? 두 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근데 염기의 종류는 몇 개예요? 염기 종류는 네 개, 네 개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야. 두 개의 염기로 구성된 조합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 16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 재료잖아. 내가 좀 상황을 만들어 볼게. 내가 어떤 공장의 목수야. 뭔가를 만들 거예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지. 선생님 옆에 조수가 한 명 있어. 조수가. 조수 좀 할래? 자, 주현이가 조수 좀 한대. 근데 내가 써야 하는 재료가 총 몇 종류예요? 20종류야. 얘들아, 이 염기 조합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두 개를 배열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되면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몇 종류야? 16종류밖에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필요한 재료들이 뭐 나무, 망치, 못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재료 개수가 20개인데 단어가 16개밖에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그럼 내가 모든 재료를 다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나? 없겠죠. 네 가지 재료는 부를 수가 없게 되지. 맞아? 그래서 이염기 조합으로는 불충분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미노산을 전부 지칭할 수가 없다. 자, 이 염기가 아미노산을 부르는 신호거든요. 그런 거가 3염기 조합이라고 해볼까? 3염기 조합이면 하나, 둘, 세 개네? 그러면 4네? 한 자리에 염기는 네 종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 총 몇 개예요? 64종류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맞아? 염기 조합.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개예요? 아미노산은 20종이죠. 그럼 내가 20종의 재료를 다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지. 나한테 단어가 64개나 있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되나? 단어는 64개고 재료는 20개죠. 단어가 남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이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한테 못이 있죠. 못이라고 하는 실제 재료가 있단 말이야. 이 뾰족한 못. 근데 단어가 64개나 되지. 내가 이 못을 더 많은 용어로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주연아 못 가져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연아 뾰족한 거 가져와.
주연아 판자 박는 거 가져와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동일한 용어를 지칭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64종의 조합이 탄생했을 때 염기조합이 탄생했을 때 서로 다른 염기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다고요. 정리해볼까? 여러 개의 뭐 3염기 조합이나 혹은 이게 결국 RNA로 바뀌고 나서 가는 거죠. 코돈이라고 해봅시다.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다. 지칭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아미노산의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이런 뉘앙스구나 하고 듣기만 하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 뭐 류신, 아이소류신, 알라닌, 페닐, 알라닌, 뭐 타이로신, 히스티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20개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20개 있으니까 AH나 AAC나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동일한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가 있다고요. 어차피 단어 조합은 남으니까. 근데 이게 또 말장난한단 말이야. 동일한 코돈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 있을까? 내가 못이라고 했는데 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판자를 표현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야.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UG라고 하는 코드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하나만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AUC도 메사이오닌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 하나를 지칭할 수 있고 동일한 코돈이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건 불가하다. 자, 이게 3연기 조합이나 코돈이다. 자, 둘의 차이점 기억하자. 3연기 조합은 DNA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코돈은 어디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염기 세개인데 RNA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다 왔어? 이제 해보기만 하면 돼. 자, 우리 염기서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DNA.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만 합시다. 서연아, 너 서열 좀 만들어봐. 어떻게 할까? A, T, G, C 중에 아무거나 말해. G, A, T, C, A, A 하나만 더 써줄까? 너무, T, C, D 이렇게 갈까요? 다양하게 잘 썼네. 이렇게 길어요. 자, 근데 이거 DNA잖아요, 여러분. DNA가 이렇게 단일 가닥입니까? 아니죠. 이 밑에 한 가닥이 더 붙어 있지. 얘들아, 이 반대쪽 염기 찾는 거 기억나니? 상부적 결합이 어떻게 찾았는지 기억나? 민치야 기억나? G 짝꿍이 누구였어? C. 그럼 G 밑에 누가 와? C가 오겠죠. A 밑에는 C. C 밑에 A. 쭉 마무리 해볼까? G, C, C, A, B, C. 잘한다. 이렇게.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있네. DNA 보니까 양쪽이 맞물려 있는 구조예요. 그냥 책에 이렇게 양면이. 응? 혈계도 원본.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 책에 한 면을 잡고 복사를 할 거야.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쪽 면을 복사를 할 거예요. 좀 어렵나? 좀 어려우면 이거 어떤 자켓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DNA는 이렇게 양쪽 자크가 맞물려 있는 구조예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싶냐면 이 자크의 사본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지퍼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죠.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골라야죠.
이거를 속보에 본뜰지 이걸 속보에 본뜰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여기서도 이걸 분리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실제로. 분리해서 한 가닥만 추출해냅니다. 위에 가닥 추출할까, 밑에 가닥 추출할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골라봐. 아, 둘 다르지. 위에 거 쓸까? 자, 이걸 제가 그럼 쭉 빼올게요. 다시 한번 빼올게. 자, 위에 가닥을 전사하기로 했어요. 자, DNA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선택해서 전사시킬 건데, 위에 가닥을 전사하기로 했어요. 여기 G, A, T, C, A, A, 그 다음 T, C, G. 그리고 이 가닥을, 이 지퍼를 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지퍼를 내가 지금 사본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석고틀에 그대로 집어 넣어버려. 되니? 예, 그럼 석고에 애랑 맞물리는 구조의 지퍼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RNA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됐어? 그럼 이 반대쪽에 RNA 서열이 와서 붙어요. 다시 한번 붙습니다. 한번 G 짝꿍 누구야? G 짝꿍 B죠. 맞아? A 짝꿍 누굴까? U, 그렇지. 이거 뭐야? RNA잖아. T가 없죠. U가 대신 와줘요. A의 상호적 염기는 RNA 기준으로 U예요. 그럼 T 짝꿍 누구야? A 아직 이 G 여기 U U A G C 요렇게 와요. 상이 돼? 그러면서 이게 또 다시 분리돼요.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제가 뒤집어서 다시 그릴게. 뭐 새로운 그림은 아니에요. 여기에 C U A G U U 여기 A G C 이렇게 떼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뒤집어서 놓을게. 우리 석고에 본뜨면 처음에 붙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뜯은 석고틀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새로운 지퍼가 만들어졌잖아. 아, 이게 RNA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 세 개씩 잘라줍시다. 세 개가 하나의 서열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코돈 1번. 코돈 1번의 염기 서열이 뭐예요? C, U, A. 그 다음 코돈 2번, 코돈 3번 이렇게 성명이 되겠죠. 실제로 뭐 이렇게 선이 있진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CUA 이런 코돈이 어떤 단어라고 했죠. 이게 아미노산을 부르는 단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CUA라는 서열이 오면 여기 어떤 아미노산 1번이 와서 달라붙는 이 밑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신호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못이야 못 내가 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못 그러니까 주연이가 옆에서 듣기 싫어가지고 못을 가져와서 일단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내 GUU라고 했지 근데 내가 판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애가 판자를 가져오겠죠. 실제로 가져다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기 아미노산 2번이 와서 들러붙겠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걸 부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와 3번에 아미노산이 와서 붙겠죠. 자, 우리 흐름 놓치지 말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뭐 만들고 있죠? 정말에 뭘 만들고 있어? 끝에? 뭘 만들고 있어? 전사에서 RNA 만들고 RNA 번역해서 뭐 만들고 있어요? 단백질 나오고 있네. 근데 단백질 만들 건데 아미노산이 대체 왜 나왔나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니까.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됐니? 그럼 아미노산 계열 다 했는데 뭐만 하면 돼? 합치기만 하면 되죠. 이걸 어떻게 해줘?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들아 혹시 이 결합 이름 기억날까? 타이. 와, 감동이야. 펩타이드 결합. C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도 기억날까? 뭐 하나 빠져나갔는데. 뭘. 오, 오늘 하나 빠졌다.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 빠져나갔어. 이게 계속 와서 붙는다라는 거야. 사실 이게 끝내는 신호가 세 개 있어. 코돈이 UAA, UGA, UAG인 경우 끝내는 서열이거든요. 거기엔 아무것도 안 붙어.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미노산이 와서 달라붙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제가 코돈 12개를, 아니, 염기 12개를 가지고 전사와 번역을 모두 사용을 할 거예요. 전사와 번역에. 자, 이때 3염기 조합은 몇 개인가요? 12개의 염기는. 3염기 조합 몇 개야? 4개죠. 이때 코돈은 몇 개가 만들어져요? 3염기 조합은 DNA에서 염기 3개였고, 어차피 코돈도 RNA에서 염기 3개잖아. 3염기 조합이 4개면 코돈도 몇 개야? 4개죠. 그럼 아미노산이 몇 개 붙어요? 네. 4개 붙겠죠. 그럼 그때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 형성돼요? 펩타이드 결합은 3개 형성되겠지. 맞니? 네? 끝에는 없으니까. 중간에 하나 빼줘야겠죠? 여기서 아미노산 3개지만, 여기 2개니까. 맞니? 이게 DNA, RNA 전사 번역 과정입니다. 아, 어려워. 내용 다 했고, 문제풀이만 좀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짜투리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럼 봐봐. 우리 이번에는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 자, 제가 어떤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한번 하나 놔볼게요. 자, CPT입니다. 그럼 이 세 개 뭐라고 불러요? 이거 뭐라고 불러? 세 개 합쳐서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세 개 합쳐서. 뭐 아까 했잖아. 3, 염기, 조합이라고 부르지. 코돈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이 코돈이라고 부를 순 없다? 왜 그럴까? 뭐가 있어? T가 있잖아. 그럼 DNA, RNA야. DNA라는 직업이지. 그럼 이걸 전사시키겠죠. 앞에도 물론 더 많아요. 내가 중간에 하나만 쓴 거야. 자, 그러면 전사시키면 뭐가 나올까? 삼연기 조합을 전사시키면 뭐가 나와요? RNA 염기 3개임. 기. 또 그 세트를 뭐라 그래? 복원이라고 그러지. 그럼 이 GAA 밑에 누가 와서 붙냐면 글루탄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서 붙어요. 아미노산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됐니? 근데 이게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럼 중간에 3연기 조합이 C, 그 다음 TT해야 되는데 얘가 A로 변한 거야. CAT가 붙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자, 그러면 이때 코드는 뭐가 될까? G 뭐가 돼? U A가 되네. 그치?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코돈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칭할 수도 있다고 했죠. 어차피 코돈은 64개나 되니까. 그럼 GA도 글루탐산을 지칭하고 GUA도 글루탐산을 지칭하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죠. 근데 실제로 안 그래. 실제로 GUA는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순서대로 나무, 뭐 중간에 못, 그다음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재료가 바뀌어서 나무, 다리, 다리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제대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정상 적합을 만드는 상황이고, 요거는 난 모양 적혈구를 만드는 모양 적혈구는 빈혈을 일으켜서 빈혈증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생긴 거에는 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점형이라고 합니다. 누가 산소 운반을 잘할까요?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 잘하죠. 그냥 빈혈이 오는 거예요. 남부양적 결국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병이거든요. 뒷파트에서도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저기 병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뒤쪽에 진화 관련해서도 나오거든.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일반인들 중에 정상적 혈구 가진 사람 많을까 난모양적 혈구 가진 사람 많을까? 당연히 정상적 혈구가 많아요. 왜?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사람은 생존에 불리했죠. 그치? 그 생존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 혈구 가진 사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도 정상적 혈구일 확률이 높아. 근데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환에 저항성이 있어. 그러니까 혈액 운반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니? 없다시피 봐도 되죠. 없어. 말라리아 저항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상적 혈구를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 가면 산소 운반을 좀 못해도 빈혈기가 없더라도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으면 생존에 유리할 수 있겠네. 그런 지역에 가면 이런 적혈구가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예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뒤편에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169쪽 한번 볼까요? 169쪽 보기 전에 잠깐만. 모양적 결국 빼고 뒤쪽 이야기 좀 잠깐 할게요. 어디 갔어? 여러분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9번 몇 쪽인지 안 알려줬네. 171쪽이에요. 9번 문제 볼 건데 보기 전에 잠깐 칠판 한번 따로 뭐 필기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인데 지금 DNA가 두 가닥이 있었죠. 우리 어떤 가닥을 전사에 사용했어요? 일걸 썼죠. 이 가닥이 전사에 사용한 가닥이에요. 얘는 전사하지 않은 가닥입니다. 그래서 위에 가닥을 주형 가닥, 밑에 가닥을 보조 가닥 뭐 이렇게 하는데 됐고 이게 RNA죠? 제가 이걸 1번 가닥, 이건 2번 가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봐봐. 1번과 2번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상호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1번 가닥이죠? 이 둘도 상호적이지. 잘 생각해봐.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옷 있다고 할게. 나한테 옷에 오른쪽 지퍼가 있고요. 왼쪽 지퍼가 있죠. 오른쪽과 왼쪽은 맞물리는 구조지. 맞아? 근데 내가 오른쪽 지퍼를 석고에 본떴다? 그럼 석고에 나온 지퍼는 오른쪽 지퍼랑 맞물리는 구조네요? 맞아? 그럼 이 석고에 나온 지퍼는 왼쪽 지퍼랑 모습이 어떨까? 거의 똑같겠죠. 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닥은 사용하지 않은 가닥. 이 가닥의 서열은 거의 동일하다고요. 바로 RNA를 사용.
는 DNA가 다. 한 차이점이 있겠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죠. T가 U로 바뀌는 차이점. 이 서열 읽어보면 돼. 2번 가닥 CTA, GTT, AGC거든. RNA 가닥 CUA, GUU, AGC야. U랑 T만 제외하면 다 똑같죠, 서열이. 오케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DNA 가닥 두 개와 RNA 가닥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었네. 9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가, 나, 다 있는데 그럼 RNA 가닥 먼저 찾아볼까? 누가 RNA예요? U가 있는 나가 RNA죠? 나 옆에 RNA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그럼 가와 다는 서로 다른 DNA 가닥이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선생님 여기서 그려놓은 1, 2번 가닥 같은 차이겠죠? 다음에 이 둘은 상보적이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런 법칙 안 쓰고도 찾을 수 있어, 사실. 가의 G가 33개네? 그럼 다의 C는 몇 개일까? G랑 C는 상보적인 거 아니야? 그치? 가의 G가 33개면 다의 C가 똑같이 33개네. 다의 C가 33개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 또 채워볼까? 다의 T가 17개네? 다의. 그럼 다의 누가? A가 17개겠네요. 자, 그 다음 다의 C가 27개네? 그럼 가의 누가? 다의 G가 27개네요. 그럼 가의 C가 27개겠죠? 할 수 있지. 그럼 가의 A는 몇 개일까? 오른쪽에 개가 100이래요. 100에서 나머지 빼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A? 23이겠네. 그럼 다시 또 해볼까? 다의 T가 23개겠네. 맞아요? 그럼 다 채웠나요? 다 채웠고 가도 다 채웠어요? 자, 그럼 나의 U가 17개네. RNA 가닥에. RNA U랑 상보적인 건 누구예요? DNA에? A죠. 그럼 A가 17개인 게 누구야? 다가 전사에 사용한 가닥이겠네. 가는 전사에 사용하지 않은 가닥. 그럼 다랑 상보적인 서열들을 나의 빈칸에 채워주면 되겠네. 자, A는 17개 했으니까 다의 G가 27개네. 그럼 나의 C가 27개죠. 자, 다의 T는 23개지. 그럼 나의 A가 23개. 그치? 다의 T가 23개니까. 자, 그 다음 다의 C가 몇 개였냐? 33개인가요? 33개죠. 그럼 기억 자리에 있는 나의 G가 33개네. 다 썼어? 얘들아, 나가닥하고 가가닥 한번 비교해봐, 숫자. 거의 어때? 똑같지? 단 T랑 U 비율이 같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나의 T는 0개예요. 그죠? 이게 전사되지 않은 가닥, 가와 RNA 가닥의 차이, 저기다. 자, 밑에 10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서열 나와 있는데, 이 서열대로 제가 한번 적어볼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자, 여기 기본 조건이네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도는 유지이다. 어때? 맞지? 자, 문제에서 나치로 뭐라고 나오냐면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3연기 조합은 유지지다. 이렇게 나와. 3연기 조합은 뭐예요? 아미노산 1을 지정한 3연기 조합은 A, C, C겠죠? 코돈이 유지지고요. 자, 알겠어? 자, 니은 보기도 볼까? 기억 부분이 염기 T로 바뀌네. 기억이 없는데. 여기 T, 여기가 기억이네요. 맞아? 자, 기억이 염기 A로 바뀐대. T가 A로. 그럼 이 밑에 서열이 뭐가 될까? 기억이 T로 바뀌면 밑에 ACA가 뭐로 바뀌어? UCA로 바뀌겠네? UCA 밑에는 아미노산 4번이 보니까 어때? 맞네. 그죠? 지긋 보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T와 C 사이에 염기 A가 삽입됐네. T와 C 사이에 여기 니은 거나 A가 삽입됐네. 자, 이런 경우는 다시 그리세요. A, C, B, E, G, T 세 개씩 끊어서 그리면 더 좋아. A, B, C, G, A, G,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세트를 보면 A, C, T, T, G, T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그쵸? 근데 그 이유요. 여기 CG, CCG, HTG. 근데 중간에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한 칸씩 밀리지 않을까? 여기 ACT, 여기 GAG로 끝나겠죠? T는 의미 없는 서열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이 삽입이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큰 변화야. 근데 뒤에 서열이 한 칸씩 싹 다 밀리잖아요. 뒤가 다 변화하겠죠. 맞아? 네, 이런 상황에서 아미노산 3부분이 1로 바뀐대. 원래 GGC였는데 이 부분이 ACT로 변화했겠죠? 아미노산 3부분이. 그러면 아미노산 1로 바뀌지는 않죠. 3이 1로 바뀌지는 않죠. ACC니까 관련된 거 없네요. 여기에는. 아니, 이거 3년 아니구나. 아니, 그러네. 이거 코돈으로 바꿔줬어야죠. 여기 UGG, ACA, UGG, CUCA 이렇게 바뀌겠죠? 어. 그러면서 3번 부분이 UGG가 됐으니까 1번하고 똑같아졌네. 그쵸? 코돈 안 그려서 큰일 날 뻔했네. 할 수 있겠지? 고난도부터 했다. 너무 잘해가지고. 앞에 169쪽 한번 볼까요?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뭐야? 음. 됐어?
같이 맞춰볼까? 기억은 뭐예요? 전사, 니은은 번역이겠죠. 합성에 사용된 DNA가다. 그래서 이번 거꾸로 줬죠. RNA를 주고 DNA 찾기. ACC, TTT, CCG겠죠. 자,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거꾸로래. 기억과 니은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어때? 틀렸죠?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요? 핵 속에서 이렇게 핵 안에 일어나죠. 자, 니은 기억에서 합성된 RNA 서열로부터 DNA 서열 알 수 있대. 어때? 맞지? 우리 위에서 방금 찾았잖아. RNA가. 자, 디귿 니은 과정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어때? 맞죠? 이게 단백질을 합성한다와 동의어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4번 기억에 들어가 연기 뭡니까? 연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5번 DNA 염기설 중 하나가 타임인 T가 이건 문제 보면서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문제에서 DNA라고 했어요. T가 뭐로 바뀌었죠? 아데닌 A로 바뀌었죠. 만약 RNA라고 하면 A가 U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때 혈액량이 감소한다. 자, 6번 유전자 이상 질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르래. DNA 서열 이상이다. 어때? 맞지? 얘들아 RNA 서열 이상이면 어떨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왜 RNA 사본이죠. 야, 어차피 DNA 몸에 원본이 진짜 엄청 빼드룩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거 중에 그게 이상하면 원본이 이상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사본 한 장이 이상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 그죠? 자, 니은 부모의 이상은 자손세대로 전달될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잘하네. 앞에 넘어와 볼까요? 165쪽 한번 볼까? 자, 15번 문제 한번 봅시다. 고난도 문제. 여기도 효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A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일까? 그건 아니지. 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C예요. 내가 뭐라 했어? 반응물에서 최고점까지라고 했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라고? A 플러스 C라고. 문제 그냥 그럴싸하게 준 거죠. 이게 활성화 에너지 같지? 하면서. 자,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뭐라고 표시하면 좋을까? B 플러스 C지?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자, 빨간색은 효소가 없을 때 그래프고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 그래프겠네요. C는 반응열이고요. 네? 우리 표기 좀 정확하게 해두자. 자, 기억. 가는 동화작용이래. 가는 합쳤어요? 부셨어요? 반응 봐봐. 가 그림 봐봐. 합쳤어? 부셨어? 합쳤죠? 뭐야? 동화작용이. 처음에 빨간색, 보라색 작은 거였는데 노란색 큰 걸로 합쳤잖아. 동화작용이죠. 자, 니은. 가의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계속 빨라진다. 어때? 근데 효소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야? 야, 막말로 체온이 60도 되면 빨라질까? 물질 대사가? 아니죠. 효소가 변성되지. 적당한 온도여야겠죠. 자, 디귿 나에서 효소 기억이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A래. 이게 딱 낚이기 좋잖아. A가 활성화 에너지는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C 이렇게 가져야 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16번 한번 볼까? 자, 간은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대. 자, 우리 그림 볼까요? 자, 이거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합쳤니? 부셨니? 부셨죠? 처음에 B가 연결된 덩어리가 들어가서 나오는 화살표에서 C가 떨어져서 나왔죠? 이화작용이네. 자, 이때 일어날 때 나타나는 농도의 변화이다. 자, 근데 B와 C 중에 하나래. 그럼 A는 뭐예요? A는? A는 누굽니까? 효소죠? A는 효소잖아. A 옆에 효소라고 써줄까요? B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반응물이라고 하면 좋겠지. C는 뭐예요? 생성물이라고 하면 좋겠죠. 생성물.
얘들아, 결국 화학 반응이 반응을 생성물로 바꾸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반응물의 숫자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나겠네. 그렇지. 그러면 기억이 생성물 C, 니은은 반응물 B겠네요. 그치? 네. 그 그래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얘들아, 그럼 A의 농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 A는 효소잖아요. A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효소는 어떻다고 해서? 일정하다고 했지 않아요? 그치? 근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A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만약 A의 이거 약간 심한 문제인데 A 농도는 줄었다가 다시 늘어요. 왜 줄까? A는 뭐예요? A는 뭐야? 효소기 순수한 효소. 그치? 처음에 효소가 이만큼 있었는데 효소에 누가 와서 붙어요? 단백질이 와서 붙어요? 반응물이 와서 붙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 효소랑 기질 합쳐진 거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이게 A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감소한 이유가 효소가 효소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순수한 효소 A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순간 줄죠. 근데 기질이 결국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질이 분리되니까 A가 다시 효소가 다시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여기 효소는 생겼다가 사라진 게 아니야. 사라졌다 생긴 게 아니야. 그냥 잠깐 형태를 바꾼 거야. 어떤 뉘앙스인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효소 일정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A의 주성분 애들은 이런 말을 치환해서 쓸 수 있어야 돼. A의 주성분 밑줄 치고 뭐로 바꿔야 되나요? 효소의 주성분이 뭡니까? 효소의 주성분. 그렇지 단백질이라니까. 효소 호르몬은 단백질이야.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어때? 맞네. 자, 니은 기억 동그라미는 비례. B는 반응물이니까 줄어들죠. C가 되겠죠. 기억은. 자, 활성화 에너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활성화 에너지는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노트에 좀 활성화 에너지 파트에 빈 공간이 있으면 좀 정리해 줄래요? 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효소의 유무가 예를 들어볼까? 우리 교실에 장작을 좀 펼 거야. 제가 맨손으로 펴볼게요.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제번에 도끼 하나를 들어볼게. 양손으로 들 수 있는 이런 도끼. 자, 그럼 아까보다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적게 들죠.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근데 봐봐. 이번엔 도끼가 두 개다. 한 개일 때보다 쉬울까요? 아니죠. 두 개 있어봤자 어차피 몇 개밖에 안 써. 난 하나밖에 안 쓰죠. 그러니까 개수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 있냐 없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효소의 개수가 많으면 뭐가 되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우리 교실에 사람이 지금 한 10명 정도 있다고 할까요? 도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몇 명만 일할 수 있어. 근데 5명이 가지고 있으면 5명이서 일할 수 있잖아. 도끼가 5자루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교재 문제를 보면 결국 효소가 있다라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았죠. 그럼 디귿 보기는 뭐라고 돼야 돼? T1일 때와 T2일 때가 같다라고 정리가 돼야겠죠. 같다. 자, 개수랑 상관없다고 해서요. 있기만 하면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 162쪽
펴가지고 자료 2번 하나만 잠깐 볼게요. 자료 1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료 2번만 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간에서 카탈레이즈가 관여하는 화학 반응의 쓰래. 뭐 간이든 어디든 카탈레이즈는 많다고 했죠? 카탈레이즈 기억나나요? 과산화수소 분해 그거죠. 여러분 화학식 그냥 써버리죠. 두 개의 H2O를 두 개의 H2O와 O2로 분해 과정. 됐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납치 문제 나와서요. A랑 B는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아요. 오케이? 단, A랑 B 합치면 A 플러스 C라고 하면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거꾸로 봤네. A는 의미 같죠? 미안해요. A는 어떤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죠. 효소 있을 때 없을 때? 네.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겠죠. B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네. C는 반응 열이네. 나머지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카탈레이 니은 보기만 한번 볼게요. 자, 카탈레이서 활성화 에너지를 A-B만큼 감소시킨대. 카탈레이스가 감소시킨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한번 볼까요? 원래는 요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A래. 그쵸? 그 다음 B는 효소를 사용했으니까 요렇게 그래도. 그러면 감소시킨 양은 이만큼 아니에요? 뭐라고 써도 돼? A-B라고 써도 되네. 그 실제 대입해보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내신 들어갈 거고 똑같이 올리드 교재 구비하시고 풀려져 있잖아. 저기 우리 내신 대비 교재 다음 주에 나눠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가시면 되고 그 본인들 반 다 알죠?